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강체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자파동 공증 분석기기를 통한 건강체크와 태어난 시기를 통해 알아보는 퍼스널 헬스케어 건강 분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검진 제도 자체가 우리가 문제점도 있고 또 개선할 방안도 있는데요. 이거를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해도 개선하기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건강 체크들이 건강검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검진은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민 오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가진 이 건강 관련 콘텐츠들 때문이에요. 병원을 이용하는 비용도 매우 저렴하고 수술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국가 경쟁력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민을 받을 때 한 10억씩 받으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 북유럽이 저희가 이민 가려면 무조건 3억씩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요 검사 항목들을 보면 비만, 고혈압, 당뇨, 지방 관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등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검진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죠. 그래서 직장인은 매년, 일반인들은 이제 2년에 한 번 이렇게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건강검진 항목 자체가 많지 않고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항목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기본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보건소에 가면은 11,400원, 지금은 금액이 더 비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11,400원을 주면 이 기본 건강검진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게 현재 검진 항목이고, 물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통해서 암이나 이런 부분도 나이에 따라서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료에 비하면 굉장히 좋지만 무료라는 점을 빼면 좀 빈약하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우수하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빈약하다고 느끼는 거다. 이런 거고요. 질병 조기 발견에는 그래서 한계적이란 얘기죠. 2주 전에 고객님이 저한테 자기 유방암인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멍울이 잡히신대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프세요? 아프대요. 아프면 암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건강검진 할 때 유방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검사되는 해에만 건강검진 제도를 이용해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계고, 심층 검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시니까 재검사를 받아보십시오라고 추천을 하죠. 근데 사실 재검사 안 받는다고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CT나 MRI 같은 경우는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건강보험을 따로 이제 이런 사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슨 생명사 헬스케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도 없고 해서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가족분들, 친척분들 아니면 지인분들 보면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활용하셔가지고 조기에 이런 질병들을 발견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그 건강검진 제도가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민경 강사님 오프라인으로 들어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심층 검사가 좀 부족한 거랑, 근데 물론 본인 부담을 하면 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차라리 사적인 보험을 이용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보험 들을 때 안내하잖아요. 뭐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 해드립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인성 질환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그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베이비붐 시대가 지금 뭐 60세가 넘어가면서 엄청나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완전히 그 도표가 뒤바뀐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없을까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런 건강 체크들, 저희가 하려는 건강 체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매,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영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형식적인 참여 유도,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왜냐면 검진율은 높아요. 뭐 받으라면 공짜니까 다 받으러 가죠. 근데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매우 낮아요. 그 확률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검사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덜 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돈 내고 뭐 140만 원 내고서는 뭐 이틀 입원해서 건강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신뢰하시면서 또 이런 검진, 건강검진 매년 하고 뭐 2년에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니까요. 실효성은 낮음. 직장 검진의 경우엔 출석 체크용으로 참여. 그래서 이거 하는 날 쉬게도 해주잖아요. 그쵸? 피검진자 이해 부족,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피검진자 이제 그걸 보면 뭐 어떻습니다. 그냥 거기에 써 있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체중이 과다. 그래서 다이어트 필요, 막 이런 문구만 보시고, 뭐 LDL이라든지 HDL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못 보시고, 거기에 콜레스테롤 주의 요망이라고 써 있어야지만 아시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검사지 자체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도표로도 나오잖아요. 물론 제 거는 지금 프로그램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깔아야 되나 싶은데, 그 도표를 보면, 아니면 도표가 아니더라도 밑에 내려가면 검사 수치상에 색깔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도가 좀 높은데, 사실 건강검진하고 검사지 받았을 때는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죠. 사각지대가 존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반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조금 있어요.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50% 찬성하고 50%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중간자적인 입장인데,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은 잘 돌봐줘요. 그런데 비정규직,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분류돼서 2년에 한 번 받는 건 맞으나, 이분들이 만약에 그날 일하러 가야 되고 이런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째 나는 건강검진 안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정규직들은 회사에서 쉬는 날까지 줘가면서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버스를, 이제 그 검사하는 버스죠. 버스가 와서 이제 검진센터 버스가 와서 검사를 해주는 등 다양하게 검사를 어떻게든 받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반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에게는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농어촌 도서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반대적이다 생각했던 게, 의료 인력은 많아요. 그리고 의료도 잘 되어 있어요. 단지 뭐냐면 분야가 많다?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만 보고, 뭐 내과는 내과만 보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근무하시면 내과적인 치료는 엄청 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임산부가 도서상관에 사는데 내과 선생님한테 계속 진료를 받아요. 근데 정확한 진료가 불가능하죠. 내과 선생님도 산모를 위한 장비들, 비싼 장비들이 보건소에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들을 보면서, 그게 조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검진 기회가 차별적이다 보니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나친 표준화예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좀, 저희도 검사하면서 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연령 성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얼마 넘어가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40세 전후로 해서 항산화율이 80%였던 게 40%훅 빠져요. 그래서 40세 돌연사도 많은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대들은 웬만한 수치료나 질병이나 이런 거에 별일이 없는 반면, 지금 뭐 저희 나이 때 40 넘어가고 이제 50대 진입하는 그런 나이들은 조금만 뭐가 달라져도 몸이 되게 피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만 검사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관련 항목 부실 뿐만 아니라 문진에서도 많은 게 빠져 있죠.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이 부족하다. 가족력이라든지 생활습관을 적게 돼 있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가 검사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제도, 우리나라 건강검진제도 매우 우수합니다. 타 나라에 대해서 엄청 좋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진행하니까 정말 더 좋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개선 방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다양화와 맞춤화. 이제 예전에 정해진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21세기에 맞춘 항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만 쪽은 좀 보강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담배 끊는 거 관련해서는 제도가 엄청 잘 만들어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다 무료 지급이고요. 담배 끊으면 축하로 뭐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대요. 뭐 어디는 축하금 5만 원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근데 다이어트 관련해서 아직 좀 미비한 상태죠. 그리고 소아 질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아도 건강검진을 매년이나 2년에 한 번 하고 있긴 하지만 소아 어떤 질병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구가 줄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희도 검사할 때 아이들이 14세 미만이면 항목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이들 몸무게와 키에 따라서 성인으로 분류해서 검사 항목을 좀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좀 보면 성인처럼 좀 큰 애들 있죠. 40kg 넘어간 애들은 나이를 바꿔요. 검사할 때. 그래서 성인 나이로 해서 검사 그냥 해요. 그러면 거기에 혈중 내 문제가 있는 것들, 콜레스테롤, 뭐 간의 문제도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몸무게가 40kg 넘는다는 거는 성인이 가진 장기 사이즈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진행할 때 그 검사 항목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인데 40kg가 넘어간다. 그럼 그 아이들 검사할 때는 나이를 좀 높게 잡으셔서 뭐 18세, 20세 이렇게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검사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 이건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공적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건 또 맞아요. 왜냐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근데 이 검사비가 싸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보험 혜택 받아도 뭐 검사비가 꽤 나오는데 거기에 이걸 혜택까지 준다고 하면 국가가 지금도 손실이 많은데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 문제지만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해석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라고 했어요. 건강 상담이 연계되고 모바일 앱을 통한 관리,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좀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사람이 건강해야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도 주변에 쉽게 건강검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로 인해 주변에 도움이 되고자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강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되는데, 방문 건강검진 이거 진짜 필요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검진들 있죠. 국가 건강검진이 가면 대단히 엄청난 것들을 하고 오는 게 아닌데 또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검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진기처럼 생겨서 찍으면 뼈가 나오는, 그러니까 방사선이 아니라 그냥 그게 투과돼서 나오는 그런 것도 만들어줬대요. 기계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거 구매해서 정말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상, 제가 다문화 가정이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말을 배울 생각이 없으면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자파동 공진 분석 기기를 통한 건강 체크.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양자파동 공진 분석 기기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건강 염려증, 우려증 가지신 분들도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검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나 가서 질병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병원 기피자들, 나는 약 먹는 거 싫어. 갔는데 간 안 좋다고 나오면 나보고 약 먹으러 할 거 아니야. 막 이러셔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좀 건강관리가 가능한 이런 기기를 통한 손쉬운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려는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 좀 알아봐야 되겠죠? 2008년도에 개발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건 2002년도부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의 포맷으로 자리 잡은 거, 지금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으로 자리 잡은 건 2008년도부터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때는 너무 놀라웠던 게 몇 가지만 나와도 놀라웠죠. 근데 지금은 뭐 600가지, 많게는 1000가지가 넘게 검사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고요. 머리카락만 집어넣어도 입김만 불어넣어도 그런 되는 기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저는 입김 불어넣는 건 못 봤고 머리카락 넣는 건 못 봤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피부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기계 자체가 양자파동 신호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손이든 발이든 저희가 체크할 때 손목으로 해서 체크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거는 머리에 헤드셋처럼 끼거나 홍채를 통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태양열이라고 하죠. 그쪽에 기계를 끼워서 파동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신호를 몸에 보내서 돌아오는 파장을 분석하는 기계예요. 근데 검사 시간이 얼마? 2분 전후밖에 안 돼요. 근데 건강할수록 빠르고요. 좀 건강하지 않을수록 느리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도 수업을 좀 진행했지만 우리 몸은 50 마이크로 암페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건강해요. 어제 저희 딸도 저희가 판매하는 매트가 있거든요. 그 매트에서 잘 때는 빨딱빨딱 일어나고 되게 편했는데 그 매트를 며칠 안 썼거든요. 이사 때문에. 안 썼더니 몸이 너무 무거워. 왜 무겁냐면 저희 아이 자체가 좀 저체온이고 몸이 좀 흐름이 저하되어 있고 이제 그런 아이거든요. 혈관도 좀 좁고. 그래서 어제 이제 욕조에다 물 받아서 목욕하더니 몸이 너무 살 것 같다고.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순환이 빠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순환이 빠르다는 것 자체가 세포가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포가 빨리 움직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파동. 왜냐하면 세포를 깨면 원자를 깨면 분자고 분자를 깨면 결국에 우리 몸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게 물질이 있나요? 사실 물질이 없다고요. 그래서 타임머신으로 몸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양자파동에 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몸의 파동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파동은 전기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자면 큰 범주 안에서는 뭐 번개가 치고 전부 다 전기 신호입니다. 어떤 거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피곤하다고 느낀 게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오는 사람은 이 기기를 잡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검사가 된다는 거.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되게 오래 걸려. 제가 8분 걸리신 분 봤어요. 아, 진짜 이 숫자가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정말 오래 걸려서 저 처음에 잘못된 줄 알고 3번 검진했는데 3번째 그냥 계속 놔뒀거든요. 했더니 8분 걸리더라고요. 건강하면 어떻다? 검사가 빨리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늦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검사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계는요, 별거 아닌 기계예요, 사실. 만든 사람들은 엄청 머리가 아팠겠죠. 왜냐면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만들 수는 없죠.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진 기계거든요. 이 안에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병원을 각각 다 찾아간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피를 안 뽑았는데 당뇨가 나오고, 피를 안 뽑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나오고, 분명히 내가 지방간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방간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 의료법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법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돼서 왔기 때문에 일본법과 유사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의료법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할 때 프린트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써놨죠. 해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갔는데 슈퍼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비타민C 파느라고 이거 검사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 기계예요. 특히 이제 얼굴 피부 관리하시는 관리실에서는 이걸 검사하면 피부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콜라겐이 증가하고 수분도가 적정치가 되고 멜라닌 수치가 떨어지는 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린트는 못한다. 종류 진짜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제가 구매해서 썼던 게 3가지 기기고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만 10여 종이 넘어요. 지금은 얼굴 사진 찍어도 나오는 게 나왔대요. 별게 다 나오죠. 대형 기계부터 소형 기계까지. 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 드릴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매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계를 채택하고 그 기계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컴퓨터하고 기계를 연결해 주세요.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걸로 되냐? 안 돼요. USB가 꽂혀지는 기계여야 됩니다. 양자파등 공칭 분석기기 전용 인증 USB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근데 그거 잊어버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근데 가격이 이번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분실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거기다 써놔. 그거 USB 아님, 이렇게. USB인 줄 알고 집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USB는 요새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 전용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깔려 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적으면 이분들이 문자 와요? 물어보시거든요. 문자 안 와요. 보낼 것도 없고 보낼 프로그램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검사하시기만 하면 되게 간단한 2분 전후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궁금한 점 좀 알아볼까요? 어떤 기기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계 사는 건 자유인데 제가 써보니까 AS 잘 되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기계를 뜯어서 고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부품들 필요한 거 요청하면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구매하셨는데 구매한데 연락을 해도 별도 판매를 안 해가지고 새 거 사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 전용 인증서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이 아예 안 돼요. 켜지질 않아요. USB를 재구매해야 되니까 일반 USB 아니고 인증서 있는 USB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USB가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기계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계에 맞는 프로그램과 USB 사용하셔야 돼요. 저희도 예전에 보면 저희는 파란 것만 계속 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노란 USB 가져오신 거예요. 그거 저희랑 다른 거였고 검정색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랑은 불가능하다.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 전용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아는 것만 4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가지 버전인데 이게 이제 서로 달라요. 검사 결과값도 다르더라고요. 최근 나온 게 제일 좋죠. 설치가 일단 힘들고요. 설치해주는 곳에서 구매를 추천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와이파이 잡혀 있으면 우리 이제 보통 인터넷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깔리다가 중지 이런 거 있죠. 검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바이러스 검사 거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설치하시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희 이제 최강한 대표님이 요새 설치해 주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 설치할 때 진짜 오래 걸린 기계가 2시간 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리냐? 계속 깔면 삭제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오류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깐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반복하시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기계 구매하시면 최강한 대표님이 그냥 깔아줘요. 힘드시겠지만 전 안 힘들어요. 네. 네, 데이터 백업 가능합니다. 저도 아주 예전 데이터, 10년 전 데이터부터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컴퓨터를 여러 대를 썼더니 다 그걸 모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컴퓨터에서 백업하고 이건 가능한데 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 다 모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등 컴퓨터를 교체 시에는 데이터 옮기는 거 가능하고요. 단 프로그램 설치된 기존 노트북이 필요해요.
왜? 거기서 데이터 빼와야 되잖아. 어떤 분은 기존 거 없대. 어디서 빼와? 그쵸? 그래서 기존 거에서 빼와야 되니까 기존 거 있어야 되고 옮기는 거 있어야 되고 두 대 다 필요합니다.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 검사가 안 돼요. 가끔 이럴 때 있죠? 뭐 때문일까요? 보통 선고장이에요. USB 없어도 안 되고 선고장. 선고장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 뒤로는 저는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요. 지퍼백 같은데 눌리면은 또 안 되고 이걸 막 꽁꽁 말아놓으면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 잘 보관해 주셔야 되고 너무 강제로 꺾거나 접지 마시고요. 연결선 교체 추천해드리고 노트북에 USB 단자가 고장나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누구 거였지? 그 노트북으로 하는데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단자가 문제였어요. 다행히 단자가 반대쪽에도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행했네요.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 프로그램 사용 시 오류가 뜨는 경우 있어요. 저도 지금 뜬다고 했잖아요. 떠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위에 그래프가 안 나왔어요. 바뀌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위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류 뜨면 그냥 오케이 그거 있잖아요. 그 눌러고서는 스킵인가 버튼 누르고 그냥 계속 검사해드려요. 노트북 자체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뭔가 삭제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인데 오타났네 등으로 오류창이 생기거나 검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사실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고 하려고 했거든요.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수업은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건데요. 수업 해보시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뭐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수업 끝나고도 댓글로 다 받을 테니까 그래야 저희가 교육의 질도 좋아지는 거고 하니까요. 다음 수업은 혈류순환기부터 이제 배울 건데 먼저 양자파동 공진 분석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왜냐면 양자파동 모르면 공진 분석기기 검사하면서도 나는 뭐 하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맞는가, 정확한가, 온갖 생각 다 들거든요. 그래서 분석기기가 아니라 양자파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혈류순환기를 진행할 거고요. 진도가 좀 빠르다고 하면 저희가 소화기관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고, 아침에 이렇게 1시간 정도, 너무 긴 수업해도 다들 지루하실 거고 기억 안 나실 거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왜 안 받느냐, 무서워서. 근데 왜 건강검진 받으면 당장 약 주거나 당장 뭐 하라고 하거나 뭐 수술하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검진 중에 용종 떼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의 시장을 파고들 수 있죠. 저희는 그런 두려우신 분들의 시장, 그리고 오늘 내일 매일매일 내 건강 체크하고 싶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걸 적용하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검사해보잖아요. 검사해보면 되게 피곤하다고 나와요. 정확히. 그러니까 전에는 안 피곤했어, 오늘은 피곤해, 이렇게 나오고요. 호흡기 면역이 안 좋아서 감기 걸렸어? 그러면 전에는 호흡기 면역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아, 나오고, 갑자기 식도염이 왔대. 그러면 전에는 식도염이 없었는데 식도염이 있다고 나오고, 요즘에 자꾸 내가 질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질염이라고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 이렇게 오랫동안 검사해주고 사람들 교육하고 있지만 너무 놀라워요. 이런 기계가 만들어진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미 미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상인지 모르는 것 뿐인데, 나르는 자동차 개발된 지 15년이 넘었대요. 근데 왜 안 날아다녀요? 사람들 놀랄까봐. 헬리콥터가 싸졌잖아요. 혹시 아세요? 지금 강남에서 헬리콥터 타면 몇 분이면 간대요? 20분이면 15분인가? 송파에서 강남까지 간다잖아요. 개인이 쓸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헬리콥터 한 번 띄우면 6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5만 원, 20만 원 내가 타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뉴욕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비용이 1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2017년인가 16년에 제가 들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드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커다란 드론이 사람을 이렇게 매단대요. 매달고 산을 넘어간대요. 저도 못 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피자 배달 다 드론이 하죠. 이런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과학기술의 시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양자파동 이 공진 분석기기를 가지고 검사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9시 40분에 이제 아침부터 일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수업 끝나고도 혹시 개선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카톡, 저희 단톡방 하나 만들 거거든요. 요거 수업 들으신 분들만 거기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만들 거고요. 그 방에는 그 30회 수업 받으시는 그런 분들, 40분? 네네. 목소리 더 듣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만 같이, 그러니까 좀 오래 갈 수 있는 분들만 따로 모여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